에이티즈의 음악을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은 한 이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몰아치는 구성을 보여주거든요.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으면서도 다채로워요. 음악이 따라주면서 어떤 세계관적인 재미를 줄 수 있다면은 이게 팬들에게는 상당한 재미거리가 되겠죠. 근데 에이티즈도 그렇고 지금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멜로디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감기는 곡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한 스푼의 유머, 좀 더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게 있었다면은 에이티즈는 에너지 그리고 어떤 기합, 박력. 미친 폼을 장착하고 나타나더니 퍼포먼스로 글로벌 탑을 찍은 그룹이죠. 데뷔 4개월 만에 월드 투어를 가뿐히 성공시키고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에이티즈. 몸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칼군무로 해외 팬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더니 이제는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코첼라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죠. 글로벌 실력 맛집 에이티즈의 다채로운 매력을 컬처콕이 파헤쳐봤습니다. 문화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에이티즈는 데뷔 때부터 해외 팬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팀이죠. 해외에서 투어도 했었고 공연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 순위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해외의 취향에 맞는 음악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랩의 비중이 많고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하고 파워풀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대중 취향하고는 조금 멀 수 있지만은 해외에선 그런 음악과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팬덤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착이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해외 투어도 성실하게 했고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 팀이 대기업 대형 기획사는 아니지만 이 팀이 데뷔할 무렵에 더보이즈와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그런 점에서 데뷔 동기들과 함께 탄력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킹덤에서도 그때 이제 커버곡들 하면서 또 많은 주목도 받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에이티즈의 음악을 들으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기합이 항상 들어가 있고 저 솔직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에이티즈의 음악을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은 한 이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솔직히 그런 피로감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지 리스닝 추세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팀의 색깔인 거죠.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합창이 있고 유니즌이 있어요. 유니즌은 재창인 거죠. 한국말로 하면은. 그래서 멤버들이 다 같이 부르면서 거의 기합을 넣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그러면서 아주 고음 파트를 해주는 종호 씨의 초고음 이런 것들이 또 곡의 어떤 드라마틱, 역정적인 그런 감상을 주고 이 팀의 음악은 굉장히 특이하게 후주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몰아치는 구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팀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곡의 구성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팀의 무대는 항상 거의 서커스에 버금가는 무대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봤던 바운시 그 곡의 무대가 참 재밌었어요. 사실 이 팀은 일단 8인조다 보니까는 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으면서도 다채로워요. 그리고 음악도 완급이 좀 그 안에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힘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약간은 그루브한 걸 보여줄 때가 있고 하는데 그런 어떤 완숙한 매력을 보여준 무대가 바운시 아니었나. 종호 씨의 음역대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고음을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에서 어떤 확실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을 항상 좀 책임져주는 멤버. 그래서 종호 그리고 산 이 두 멤버가 굉장히 큰 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멤버를 중심으로 보컬이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윤호라는 멤버는 어쨌든 이렇게 종호 씨나 산 이분들만큼 전면에 나오진 않지만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팀에서 윤호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 이게 에이티즈 음악이구나 하는 어떤 구분점을 주는 그런 좀 확실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아무리 세계관 잘 만든다고 해서 뭐 듀운이 될 것도 아니고 반지의장 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음악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음악이 따라주면서 어떤 세계관적인 재미를 줄 수 있다면은 이게 팬들에게는 상당한 재미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에이티즈 같은 경우도 팬들이 에이티즈의 세계관 해석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놨고 특히 이런 건 해외 팬들을 공략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해외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멀리 있는 가수란 말이에요. 떡밥이
사람이 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해외 팬들을 공략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소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재미를 주는 것 같고, 그 세계관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음악을 들을 때나 뮤직비디오를 볼 때나 때론 무대에서도 조금 더 입체적인 감상이 되겠죠. 근데 그게 모든 대중에게 다 먹힌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어려운 일이고. 에이티즈의 퍼포먼스는 일단 그 대형 이동이나 변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채롭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춤을 춰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춤을 추면은 이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는데, 그런 데서 오는 에너지? 이런 게 확실히 에이티즈에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칼군무 이런 것보다도 이 개개인의 에너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총합이 됐을 때 나오는 어떤 폭발력? 이런 게 분명히 에이티즈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참 남다르다. 방송 무대에서 그렇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도 라이브를 놓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인상 깊죠. 워너원 이후, 그러니까 뭐 2017년, 18년 이 무렵에 나왔던 그룹들이 예를 들어서 뭐 더보이즈,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 뭐 다 즈 끝나가지고 뭐 즈 그룹들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런 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국내에서 약간 부진하고 해외에서 잘 된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더보이즈는 약간 다르긴 한데 스트레이키즈나 에이티즈 같은 경우는 랩 음악이 중심이죠. 그리고 어떤 멜로딕한 구성, 진행 이런 것보다도 챈트에 가까운 음악들, 그리고 퍼포먼스에 굉장히 방점이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 사람은 기성세대고 지금 어린 세대고 DNA 자체가 멜로디 DNA예요. 그래서 우리는 락 앨범, 뭐 메탈 앨범을 사도 여기에 있는 발라드 한 곡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라토바리우스도 그렇고 무슨 뭐 블랙 사바스도 그렇고 오지 오스본도 그렇고 다 메탈 하는 뮤지션들이지만은 이들의 발라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멜로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에이티즈도 그렇고 지금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멜로디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감기는 곡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지 리스닝으로 아예 트렌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팀이 다 멜로딕한 곡을 들려주고 뭐 이지 리스닝을 해야 되고 전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팀의 색깔을 충분히 잘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어필이 되고 또 큰 공연도 열고 뭐 투어도 성공을 시키고,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보면은 계속 언급되는 랩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랩을 구사하고 그 랩 음악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 양 팀이 다 있었고,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은 스트레이키즈에게는 약간의 어떤 키치함?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한 스푼의 유머? 좀 더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게 있었다면은 에이티즈는 에너지, 그리고 어떤 기합, 박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점에서 바운스라는 곡은 또 약간의 이 팀에서 유머 감각을 볼 수 있었던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롭기도 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양 팀에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이티즈가 해온 것들이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 투어라는 성과도 나왔고 코첼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 팀에게 하나의 성과고, 팀이 갖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색깔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에이티즈만의 어떤 브랜드, 이 팀만의 음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무리 뭐 투어스, 뭐 라이즈 뭐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에이티즈가 그렇게 갈 건 아니거든요. 이 팀이 갖고 있는 확실한 강점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코첼라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준다면은 정말 효과나 또 영향력은 상당하거든요. 왜냐면 코첼라는 정말 큰 페스티벌이지만 이게 또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가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는 인구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에이티즈의 무대를 전 세계에서 다 지켜보게 될 텐데 이 무대를 잘 끝냈을 때 수많은 러브콜 받고 좋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재미있는 일들이 보고 있어요.